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울산 HD에서 벌어진 이 사태,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증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축구를 서서히 죽여가는 암적인 존재의 증상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술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고발장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김준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파헤쳐야만 합니다. 대체 누가 지금 한국 축구를 움직이고 있는가? 모든 것은 아웃사이더였던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며 울산 HD를 물갈이하겠다고 감히 선언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 용감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울산에서의 그의 감독 경력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라커룸에서의 비밀 투표, 주축 선수들이 일으킨 쿠데타가 그를 감독 자리에서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내부 갈등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전부였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신태용 감독이 왜 실패했는지 진짜 이유를 알려면 이 문제를 완전히 뒤집어서 그 권력의 뿌리 끝까지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가리키는 이름 단 하나, 바로 현대입니다. 자, 이 울산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누굽니까? 바로 현대가의 정몽규입니다. 그럼 울산 HD의 구단주는 누구죠? 정몽규 회장의 사촌형이자 전 축구협회 회장.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건 서류에 명백히 기록된 팩트입니다. 대한축구협회와 K리그에서 가장 막강한 클럽 중 하나가 같은 가문의 소나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기막힌 족벌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울산 ADH는 더 이상 단순한 축구 클럽이 아닌 KA의 영지이자 뒷마당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의 비공식적인,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한 성공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현대가의 라인을 타라, 울산에 가서 실무 수습을 거쳐라. 그러면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왕좌가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신태용 감독은요, 그는 이 질서에 속하지 않은 완벽한 외부인이었습니다. 그가 감히 그 성역이나 다름없는 울산을 건드리고 물갈이를 선언했을 때 그는 단순히 몇몇 선수들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닙니다. 그는 이 거대한 제국 전체에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의 운명은 어쩌면 그 순간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자, 현대가가 이 거대한 암흑 세력의 두뇌라면 그 권력을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는 선과 발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 홍명보 라인입니다. 명보의 아이들, 이 단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으로 정겨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들리십니까? 아니, 천만에요. 이건 단순히 사제 관계를 넘어선 거의 종교와도 같은 끈끈한 유대입니다. 이것은 그라운드 위에 존재하는 또 다른 국가입니다. 외부인은 절대 이해할 수도 끼어들 수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 그들만의 질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의 신화를 함께 썼던 그 세대, 그들의 커리어와 명예,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력 자체가 대부 홍명보라는 이름과 완벽하게 묶여 있습니다. 홍명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단순한 감독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패이자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철옹성입니다. 그들은 그 성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을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 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청용, 김영권 같은 선수들, 그들은 홍명보 감독에게 단순히 은혜를 입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의 패밀리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충성심은 현재 소속된 클럽이나 지금의 감독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대부에게만 향해 있을 뿐입니다. 감독의 지시보다 그들 사이의 눈빛 교환이 먼저인 세상, 팀의 승리보다 우리라는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 그것이 바로 신태용 감독이 마주해야 했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서 벌어진 그 쿠데타는 결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신성한 영토를 지키고 외부인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파벌이 벌인 치밀하고 조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감독 한 명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카르텔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질서를 수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끔찍한 사태의 본질입니다. 자, 이 거대한 진흙탕 속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서 있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는 국민 영웅이지만 동시에 이 판에서는 가장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그의 위대한 커리어는 한국 축구에 보이지 않는 손이 닿지 않는 저 먼 유럽에서 오직 그 자신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축협에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대부의 라인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태극마크의 무게와 국민들의 기대만을 짊어지고 뛸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축구밖에 모르던 그가 자신의 커리어 정점에서 은퇴 후에는 축구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흘려들을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침묵의 재판입니다. 이 썩어 빠진 시스템 전체에 내리는 한 슈퍼스타의 가장 차갑고 가장 통렬한 사형 선고인 겁니다. 손흥민은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그라운드 밖에서 벌어지는 파벌 싸움, 정치질, 그 모든 역겨운 것들을 말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바꾸기에는 너무 지쳤고 이 진흙탕에 발을 담그기에는 너무나도 현명한 겁니다. 그의 그 발언은 더 이상 이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겠다는 손절 선언이자 그가 대표팀 커리어 내내 몸담아야 했던 이 오물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감의 표현인 겁니다. 결국 신태용 감독의 경질은 거대한 딩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차가운 수면 아래에는 족벌의 권력을 등에 업고 파벌의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카르텔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축구협회를 자신들의 사유물로 전락시켰습니다. 울산을 그들의 뒷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성해야 할 국가대표팀을 그들끼리 권력을 나눠먹는 추악한 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한국 축구의 발전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자신들의 견고한 제국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울산에서 벌어진 그 쿠데타, 그것은 단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현대 제국의 질서를 말입니다.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 끔찍한 제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신태용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며 한국 축구는 결국 속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 패배는 참으로 값비싼 교훈입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반드시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